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직입니다. 21년 3월 31일 수요 라이브 방송 라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짧은 기간 부족하지만 좀 구독자분들도 늘고 계시고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은 매주 초에 월요일 날 주간 단위로 저희가 현대아파트 거래 상황이나 이런 분위기를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매들이 거래됐고 이번 주에 그런 추가 상황들 거래되는 것들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전달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현대아파트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 2차에 속해 있는 43평형 한강변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43평형이 중저층 매물 4층 매물이에요. 36억 5천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39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매가 이번에 거래가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그 외 50평형대도 조금씩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의가 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아직은 호가 차이가 좀 있고 조금 뭐 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매수자와 아니면은 좀 가격을 잘 받고자 하는 그런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물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거래 소식이 있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된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압구정동 그림이죠. 여기서 3구역 네. 이쪽이 3구역입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가장 큰 구역이고요. 그 중에 이쪽 강변 쪽 이쪽이 1, 2차 아파트예요. 그래서 강변 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강 조망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강 조망 찾는 분들이 많이 찾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여기는 특징이 30평형대가 없고 제일 작은 평형이 43, 뭐 50평형대, 60평형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거래된 게 이쪽 43평형이 36억 5천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시면은 이쪽이 31, 32, 33 이렇게 세 개 동이 43평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호가가 나와 있는 게 보면은 40억, 36억 5천, 40억, 37억 5천, 36억, 40억, 뭐 38억, 뭐 이렇게들 보이시는데 이 중에 36억 5천짜리가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물건이 없어요. 지금은 39억, 40억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지금 이쪽이 현대아파트 3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변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초중고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가 현대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작은 평형인데 여기도 이번 주에 30억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셨는데 잠시 보류하셨어요. 매도자분이. 아무래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막상 또 사고자 하는 분이 있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바로 결정을 못 하시고 지금 좀 더 며칠 좀 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거래를 앞두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거래가 되는 대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압구정동은 그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6월달 대책 때 재건축 재개발 그 소유자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입주권, 즉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법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 단서 조항으로 올해 그 작년 12월 말까지 조합 설립 신청 시행령에 따르면은 3개월 유예를 해주면은 올해 3월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그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단지들이 서둘러서 지금 조합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발맞춰서 압구정동도 먼저 4구역, 5구역 그 한양 아파트 쪽에서 인가가 벌써 났고요. 지금 현재 3구역, 2구역이 조합 설립 신청은 벌써 접수가 됐습니다. 즉 3월 안에 했으니까 2년 실거주 요건은 피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신청을 했다고 바로 그러면은 거래가 제한이 되고 어떤 그런 권리 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신청하고 실제 인가가 나야 되는데 신청 후에 행정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보는데 단지 크기라든가 어떤 보완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인가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압구정동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가 작년 그 12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그 바로 났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본 거예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 좀 거래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강남구청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결과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5월까지는 안 가고 4월인데 4월 중순 말도 좀 늦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거래를 하려면 빨리 하고 잔금을 최대한 늦추지 마라.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내일이면은 4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계약을 하면은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까지 해서 보통 한 2달 안팎 정도 봐요. 요즘은.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졌어요. 한 달 내, 이르면은 한 달 내, 지금으로부터 2주, 보름 이후에도 인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구정동에 진입하려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그 소식을 듣고 진행을 하던 어떤 수요자분들도 조금 작은 계획을 지금 다시 세우느라고 좀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는데 좀 최대한 좀 당겨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다가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냥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중에 팔까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예, 내가 꼭 조합 설립 이후에도 팔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물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소유주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면은 보름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현대아파트가 인가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때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거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전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그러면은 끝나는 거냐? 이제 현대아파트 우리 집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더라도 파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몇 가지 사례밖에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1주택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이 주택 한 채밖에 없어요. 1주택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파실 수가 있는데 그냥 파냐 안 돼요.
그 1주택자이지만은 그 주택에 최소 5년 이상 거주를 했었고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1주택자 매물만 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연속적인 건 아닌 거예요. 뭐 1년 살다가 뭐 몇 년 새 놓다가 또 1년 살다 이런 식으로 뭐 5년을 채우신 분도 계실 때고 이런 분들도 다 합계입니다. 합계. 그리고 보유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돼야 되고요. 이런 집들은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노령층이라든가 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뭐 인가랑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런 물건들이 또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예, 여기 그 재건축 단지 특성상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원주민 그러니까 그 오래되신 분들도 많지만은 또 이렇게 중간에 소유주가 많이 변경된 사례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동네 분들이 이걸 팔고 나가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뭐 30평대 있던 분이 좀 애들도 크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현대아파트 내에서 30평대 가고 50평대 산 분도 있고 또 반대로 60평대 살던 분들이 애들 다 출가하고 자녀들 출가하고 뭐 두 분이 사시거나 이제 식구가 줄어드니까 너무 큰 집이면 또 적적하고 하니까 또 그 같은 단지 내에서 작은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현대아파트에 30년 살았단 말이야. 나는 여기 분양할 때부터 40년 산 분도 있고. 근데 또 아닌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에 집을 바꾼 거예요. 뭐 30평대도 살았다, 50평대도 살았다, 뭐 60평 살던 분이 뭐 40평 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물건들은 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물건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옆 동네, 옆 그 인근 지역이죠. 그 잠원동, 반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주 중인데도 있습니다. 이주 중인데도 있고 지금 뭐 철거하고 공사 중인데도 있고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도 있고 거기는 단지가 워낙 많으니까 사례들이 많은데 실제 거기 사례를 보면은 조합 설립 이후에는 굉장히 매물들이 줄어 있고 나와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지만 매물이 줄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셔서 사시려면은 좀 그 진입하시려는 분이 계셨다면은 조금 서두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나 현대아파트 계속 살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뭐 맘대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간혹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본인이 어떤 그 조건을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를 알고 계셔야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2월 지나서 3월 그리고 이제 3월 말 이제 내일이면 4월 달입니다. 그 3월 들어서 좀 주춤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분간 그럴 수 있다.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지금도 좀 그 관망세는 관망세야. 관망세는 관망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런 아주 강세장은 아니지만은 가격이 좀 괜찮은 물건들은 거래가 되고 있고 추가 매수세도 있지만은 적당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현대아파트 들어오시려다 압구정동 진입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본인 집 처분하고 이렇게 오시려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통장에 뭐 한 20억, 30억 쌓아놨으니까 지금 현대 아파트 사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안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뭐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던 본인이 뭐 전세 놓고 하나 가지고 있던 걸 팔아서 이쪽으로 또 전세를 끼고 하나 산다든가 본인이 살던 집을 팔고 이번에 이 지역으로 온다든가 뭐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지금 강남권 시장 자체가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갈아타게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도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강남권에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 집도 내놨는데 2월까지만 해도 1, 2월까지만 해도 막 전화가 매일 부동산에서 왔대요. 좀 파시라고 좋은 금액 받아줄 테니까. 근데 그때는 뭐 크게 생각이 없었다가 이번에 좀 아무래도 또 이번에 그 서울시장 어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결국은 또 재건축이라는 게 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문의를 최근에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갈아타고는 싶은데 본인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불과 한두 달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라는 게 금방 이렇게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1년만 하더라도 매일 팔라고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은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본인 집을 팔고 압구정동으로 오고 싶은데 본인 집이 안 팔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지역들은 한정돼 있지가 않아요. 뭐 가까운 반포자원부터 용산, 개포, 뭐 잠실 여러 지역들에서 물론 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 올 초에는 진짜 지방에서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오늘도 지방에서 오신 분 그 좋은 집 사셔서 잔금도 하나 치렀지만은 전국적인 수요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근데 그 본인들이 그 처분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여기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이 좀 다시 뭔가 활성화된다 하면은 이 지역도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가 선이냐, 뭐가 후냐 항상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먼저 밀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그 움직임이 같이 패턴이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터질지는 몰라요. 압구정동이 먼저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터지면서 압구정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압구정동이 오르면서 다른 지역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뀌는 거야. 그게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지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계시고 대기 수요자들이 여전히 많다. 본인 집만 처분하면은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선은 안녕하세요. 그, 그 금매들 거래된 거를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 수요자들이 쭉 있지만은 마땅한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금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압구정동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압구정동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전화해가지고 물건 있나 한번 물어보시면은 바로 분위기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내 입맛에 맞는 물건이 없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갈아타려는 분들 많은 수요자분들이 여전히 많이들 계시지만은 본인 집들이 처분이 안 되고 조금 지금 주춤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금 눌려 있지만은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면은 금세 또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또 강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를 항상 염두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보면은 지금 다주택자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본인이 사고 싶고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본인이 자가로 있었던 거를 전세로 갑자기 살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본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주택을
추가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죠. 압구정동처럼 이렇게 상급지, 나중에 미래를 보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취득세가 중과되니까 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 그리고 뭐 취득세와 유례적인 거지만은 매년 내야 되는 종부세가 당분간 몇 년간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충 뭐 이런 좀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내가 그 사고는 싶은데 아, 내가 주택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사야 되냐? 사고는 정말 쉽다.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사례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적으로 좀 연령이 좀 젊으면서 그 고소득층, 그 뭐 전문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다주택이고 앞으로도 그거를 꾸준히 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건은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유하려는 좀 경향이 있고, 추가 주택을 사는데도 굉장히 이게 사야겠다 하면은 사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현대 아파트 들어오시면서 3주택자 12% 취득세 내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반대로 연령층이 조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현역이지만은 좀 몇 년 후에는 어, 그 은퇴를 앞두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내가 그 노후 재산으로서 내가 모아놓은 것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추가 부동산으로서 해서 좀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좀 킵을 해놓겠다는 또 계획에 좀 구입을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담은 많이 하는데 실제 매수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저 또한 이렇게 꼭 사시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항상 뭐 모든 뭐 상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체계에서는 그, 그 세금을 당분간 어떤 감당해야 될 세금이 좀 벅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분도 뭔가 이렇게 부동산이 안전한 것 같은데 사고는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사면은 뭐 사는 거야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자금이 있으니까. 근데 삼으로써 인해 가지고 매년 매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도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 못 드리고, 본인들도 욕심이나 바램은 있는데 좀 결국은 좀 자제를 좀 이렇게 보류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추가 주택 구입을 고민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본인 여건이 되면은 사셔도 된다. 너무 무리하시지는 마. 뭐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게 그거죠. 뭐 보증금 껴있고 내가 입주 안 하는데 세 놓고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갭 투자. 그러니까 갭 투자의 지지 기반은 뭐냐면은 전세가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매매가랑 갭이 줄어들면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게 통설이에요.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보이고요.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만약에 매매가가 이게 참 그때그때 분위기가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갭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은 매수자가 없으니까 내가 집을 안 사고 새를 살겠다는 수요가 많다 보면은 갭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몇 년 전에 그랬었으니까 12년도 13년도 바닥일 때는 강남권 아파트 한 2, 3억만 있으면은 신축 다 샀습니다. 실제. 그때는 집을 안 샀었어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올릴 때는 언제냐면은 추가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했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 이후로 지금 상승장 몇 년째 그 오르고 있는 상승장에서는 그게 유효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지금이라도 갭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갭 투자라는 게 그 딱 뭐라고 그 정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내가 압구정동에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야. 그 내가 일단은 전액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뭐 아니면은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분은 들어오려고 실거주를 생각은 하지만은 당장은 아니니까 전세를 끼고 산단 말이에요. 과연 그거를 갭 투자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내가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전세만 끼고 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자라고 봐야겠죠. 그게 갭 투자의 어떤 정에 좀 근접한 거고. 근데 실제 그 가격이 형성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갭 투자자도 있고 실거주자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갭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그 하려는 목적과 어떤 예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두는 게 낫냐? 아니면은 뭐 현대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는 게 낫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20억 갭인데 그러면은 20억 갭을 끼고 난 현대 아파트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지만은 현대 아파트 압구정동에 들어오고 싶어. 근데 너무 아파트가 좀 오래됐고 뭐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사는 지역에서 떠날 수는 없어.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 전세를 끼고 사야 되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에 좀 더 가깝게 봐야 되죠. 그 입주 시점이라는가 계획하는 게 뭐 몇 년 후에 정확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더 길게 본 타이밍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은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즉, 여건이 되시면은 지금이라도 사셔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은, 압구정동은 정말 그들만의 리그. 한 차원 다른 어떤 그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33평 50억 봅니다. 그러면은 평당 2억은 아직 안 됐네요. 그죠? 예, 평당 2억 하면은 한 66억 정도 되는 건데. 글쎄, 지금 50억 봅니다 하니까 5년 후, 10년 후에도 50억일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지금 화폐 가치, 지금으로 예상을 해보는 건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서울시장 그 후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 한강 르네상스 할 때 그 서초 쪽에는 새 아파트가 없었고 그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도곡 렉스 아파트,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있었어요. 그런 일반 그 소수의 그 빌라들 말고 공동주택으로 써서 우리가 아는 아파트. 예. 가장 그 강남에 서초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 그 신축 되기 전이었었고, 그러니까 그 거기는 아파트가 없었었고, 강남의 그 도곡동
그 삼성동에 새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가가 얼마였었냐면은 아이파크가 평당 한 7천 정도 했었어요. 7천 정도 했었고, 그리고 렉슬이 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 그리고 그 타워 팰리스도 한 6천 정도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발표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강변에서 개발이 되면은 얼마 되겠냐 했을 때 평당 1억이 넘을 거라고 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제 말이 아니고 1억이 넘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저는 그 당시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강남의 아이파크가 7, 8천인데 1억이다. 그러면 겠구나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서초 쪽 강남 아파트 서초 현재까지 스코어는 평당 1억 찍은 게 지금 35평이 뭐 35억 정도 하니까 34억에 34평에 34억 35억이니까 한 1억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는 게 30% 더하면 한 1억 3천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억 3천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지금 공급되는 게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최소한 1억 5천.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집들이 그대로 있는다고 전제했을 때. 근데 다른 집들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대략 계산을 해봐도 압구정동 같은 경우 새 아파트가 되면은 평당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나중에 신축을 살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건이 되면은 들어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떤 그 이런 주춤하거나 재건축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이런 거를 기회로 보시면 돼요. 기회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뭔가 붐이 일어나고 이슈가 생기면은 팔지를 않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춤할 때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항상 드리는 말씀, 여건이 되시면은 들어오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우선은 뭐 라이브로 한번 해본 겁니다. 오늘 그 라이브 방송 라방 한 그 이슈는 그 내용은 저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급매가 현대아파트가 급매가 거래가 되고 있다. 두 번째 대기 수요자들도 지금 추가 진입을 계속 노리고 있다. 세 번째 압구정동 같은 경우 4구역 5구역에 이어 2구역 그 3구역도 재건축 인가가 조합 설립 인가가 이르면 보름 한 달 안에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그 한번 또 라이브 방송 또 한번 해봤는데 이런 현장 분위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로컬 부동산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 뭐 그런 거를 이제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도 좀 기획을 했고 앞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또 현장 분위기 말고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 뭐 부동산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건축 어떤 투자할 때 그런 어떤 알아야 될 사항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좀 알고 두시면은 괜찮은 정보들 또 세금 부동산 세금 그런 거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들도 꾸준히 저희가 좀 업데이트하면서 좀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은 항상 힘이 되고요. 오늘은 이 정도 마치는 걸로 하고 또 중간에 소식이 있고 하면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그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아무리 뭐 분위기가 이렇다 하더라도 봄은 봄입니다. 예, 봄 어떤
기분도 좀 느끼시고 이렇게 좀 산뜻하게 한 주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